안녕하십니까. 9호선 급행역인 염창역 초역세권에 소재하는 신축 현장 루나클래식 2차 오피스텔 복합 건물의 총괄 본부장 한재문입니다. 본 현장은 올해 2022년 2월 초 현장에 펜스를 치면서 철거와 착공을 동시에 시작합니다. 본 현장 투자 가치에 대한 장점을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나클래식 2차 오피스텔을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똘똘한 한 채라는 것입니다. 똘똘한 한 채, 이것은 본 현장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똘똘한 한 채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 시점 본 현장의 제공하는 분양가격은 타 신축 물건과의 비교해서 최저가의 착한 가격을 갖고 있다는 것과 최상의 입지 포지션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의 우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자인 저는 지금까지 2건의 시행사업과 1건의 대행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분양과 세법 등 궁금하신 내용은 문의를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루나클래식 2차 현장에 대한 컨텐츠 내용입니다. 오피스텔 선택의 기준과 정의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립되어야만 좋은 오피스텔을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의 특성은 부동성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전제에 의해서 루나클래식의 입지와 인문학적 분석, 그리고 분양 가격의 객관적인 비교 사례를 통한 본 현장의 투자가치 경쟁력, 본 현장이 위치하고 있는 초역세권의 부인할 수 없는 힘, 타 물건과의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며 동시에 주거용 부동산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을 매입한 실사용자도 그리고 투자자도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임대사업을 해야 하거나 매매를 해야만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스럽게 해결해 주는 것은 바로 낮은 공실률 수치입니다. 입지가 안 좋은 어떤 물건에게는 공실을 탈피하기 위해 임대료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료가 낮아지면 매도 시에 가격은 당연히 낮아질 수밖에 없죠. 자,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갭 투자로 거품을 먹고 사는 투기의 시장이 아니라 정상적인 상업용 부동산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 현장은 공실률 제로 그것이 가능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시장 상황에 맞추어 상식적인 선에서 임차료를 받는다면 본 현장은 공실이 생길 이유를 찾기 매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통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현장의 두 번째 키워드는 낮은 위험과 높은 이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본 현장은 안정성을 기반으로 높은 이득이 만들어진다라고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본 현장의 진입 시에 이미 상당량의 낮은 분양가로 인한 시세 대비 차익을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누군가 청사진만을 펼쳐놓고 미래가치만을 논한다면 그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정성이라는 탄탄한 토대가 없다면 그것은 반드시 사상 누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현장은 토지와 건물 규모는 작은 편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건물 외형이 큰 것들 거의 대부분은 PF 대출로, 즉 은행돈을 빌려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PF 대출에서 발생이 되는 금융비용은 작게 잡아도 수지 분석상에서 약 20% 이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시행사가 개발 사업을 통하여 자기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만든 금융비용이 당연히 수분양자가 선택하는 호실의 분양가격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투자라는 것은 그것이 실사용자이던 임대투자자이던 최소 비용으로 최고의 가치를 얻는 것이 아닐까요? 자, 그럼 오피스텔은 무엇으로 선택하는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오피스텔 선택의 요소를 파악하시어 오피스텔 투자에서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피스텔과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교통 편리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수요자가 가장 먼저 따지는 항목이기도 합니다. 업무 단지와의 거리는 직주 근접의 출퇴근 편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양가격 부분입니다. 당연히 가성비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자, 예를 들자면 최근에 하이엔드 오피스텔 신축 현장의 분양가격을 보면서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돈 많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요. 만약 본 현장을 기준으로 1, 2천만 원을 실내 인테리어 비용으로 사용한다면 내가 원하는 분위기로 호실 내부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억에서 4억 원을 더 주면서 비싼 것을 왜 사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 집으로 몇십 년을 거주할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도 아닌데 말입니다. 참고적으로 덧붙이자면 부동산의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지는 않는다는 경제의 진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깜빡하거나 잊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잘못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품이 없이 가성비까지 좋은 물건이라면 바람직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요? 미래가치 부분입니다. 당연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내 물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긍정적인 미래가치라면 자산가치, 즉 자본이득이 상향화됩니다. 공급과 수요 부분입니다. 염창역은 임차 수요에 비해 오피스텔 공급이 매우 미약한 지역입니다. 공급량에 대해서는 시장 분석에서 다시 알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명제를 통찰한다면 본 현장은 모든 항목을 충족하는 매우 높은 상품성을 가진 가치 있는 오피스텔이라고 단언 드릴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다르다는 거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 되기에 다시 한번 재차 알려드립니다. 지도가 말해주듯이 오피스텔을 필요로 하는 임차 수요자들이 고밀도로 주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의도 8분, 김포공항 10분, 강남 20분이면 도착합니다. 목동은 바로 코앞이죠. 9호선 급행이 주는 선물입니다. 9호선 급행이 서는 염창역과 140m 초역세권에 위치하는 루나클래식 2차 본 현장은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루나클래식 2차는 고밀도의 업무지역, 수요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물건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주변은 광범위한 중공업 지역이 양천 향교역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지식산업센터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 시설들이 고밀도로 분포할수록 오피스텔 등 주거용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게 되며 사통팔달의 교통 중심에 입지하는 본 현장은 수요자의 오피스텔 선택 중요 요소에 부합하는 포지션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 오피스텔의 청약률, 거래 건수, 그리고 매매 지수 상향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청약 지표입니다. 거래 건수가 증가하는 지표는 동시에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평 미만의 소형 평수 오피스텔보다 9평 이상의 중대형 평수 오피스텔, 아파텔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수요자 증가로 인한 가파른 매매가의 상향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1인 가구가 증감과 동시에 소득 수준의 향상으로 주거의 질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같은 지역의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평수와 가격 등에서 옥석 가리기를 하셔야만 하는 시점입니다.
강서구의 오피스텔 공급량 지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서구의 최근 11년간 오피스텔 공급량 중 97%가 소형 평수이고 10평 이상의 평수는 3%를 차지합니다. 또한 강서구 전체 공급량 중 염창동에 공급된 오피스텔 비중은 약 5%, 염창동 지역의 오피스텔 공급량은 매우 미미하며 중형 평수는 희소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현장의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전용 평수는 10에서 11평입니다. 희소 가치로 인하여 자산 가치의 상향은 필연이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지역별 토지가격 상승 비교에서 강남구, 영등포구 다음인 3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또한 지역별 경제지표 순위에서도 2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것은 강서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강서구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이어갔기 때문에 집가 상승으로 인하여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부동산 매매 가격은 상승폭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강서구에서만큼은 지금 현 시점에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입니다. 염창역 A지는 현재 사전 분양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8평으로 초역세권에 위치하지만 엄청나게 비싼 금액이네요. 두 번째, 신방화역 9호선 MG입니다. 본 현장이 MG 현장과의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직관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등촌 MK입니다. 원만한 분양을 위해서 전세 계약을 먼저 진행하고 갭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염창 SH입니다. 본 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평수도 비슷합니다. 가격 비교를 쉽게 할 수가 있겠네요. 다섯 번째, 화곡 TH입니다. 비역세권입니다. 본 현장과 비교한다면 본 현장이 압도적으로 좋다라는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섯 번째, 등촌 DN입니다. 초역세권이지만 바닥 평수가 작습니다. 일곱 번째, 구로 21입니다. 지하철역 1호선 9일역입니다. 9호선 급행의 염창역과 비교상대는 아니라는 판단이 드는군요. 여덟 번째, 염창 브루클린입니다. 본 현장의 뒤쪽에 염창역으로부터 매우 멀리에 위치합니다. 하이엔드로 분양이 끝나고 현재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본 현장 루나 2차와 비교하는 현장들의 공통점을 파악한다면 모두 본 현장보다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시행사와 대행사가 바보 멍텅구리가 아닌 이상 왜 저렇게 가격을 책정했을까요? 저는 어쩔 수 없다라는 판단이 섭니다. 계속적으로 오르는 토지 가격과 건축자재 그리고 공사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의 상승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금융비용 등등 저 가격이 아니면 개발 사업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할 테니까요. 현실이 이와 같습니다. 비슷한 평수를 가지고 좋은 위치에 있는 본 현장은 그럼 왜 싸냐는 것이죠. 이유는 위에 거론한 부분과 반대 부분입니다. 토지를 오래전에 좋은 가격에 매입하였고 시공사가 시행사와 계속 사업을 하여 왔습니다. PF 대출이 없으므로 금융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원가 절감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 시점 타 현장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현장을 선택하는 수분양자들은 절감이 된 분양가에 이득을 얻고 시작한다고 보시면 정확하다라고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추후에는 비교하는 현장들의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을 주고 신축 오피스텔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급한 토지 가격과 건축자재, 인건비,
그리고 PF 대출 비용 등 계속 앞으로 더욱더 상향화될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자, 물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싸게만 사려면 뭐 경매도 있고 MPL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분양이라 함은 최소한 적어도 원가의 부동산을 매입한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은 실물 자산입니다. 없어지거나 날아가는 것이 아니죠. 더욱이 초역세권이 누구나 원하는 입지에 위치하고 있다면, 거기에 더욱이 가격까지 착하다면 이거는 잡으셔야 한다는 시그널입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은 지금 똘똘한 한 채, 매우 똘똘한 한 채의 오피스텔과 도생을 저를 통해서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비교해드린 분양 중인 현장의 분양 내용에 관한 것과 분양 가격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수치 등은 단편적으로 단 한 개의 호실을 기준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립니다. 각의 현장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시장 조사를 토대로 발췌한 분양가격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층과 향, 평수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과 기준층의 가격을 토대로 비교하였다는 것을 알립니다. 언급한 염착역의 같은 지역에 공급하는 오피스텔의 가격을 참조한다면 본 현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본 현장의 수분양 진입 시 낮은 가격으로 진입을 하였기 때문에 전 월세의 경쟁력은 거론의 여지가 없으며 임대차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추후 시장 정리가 되었을 때 비교 대상의 오피스텔 가격이 시장 가격으로 안착이 되었다면 본 현장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점을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이득은 투자금 대비 매우 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피스텔은 아파트가 아니다라는 정의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입증하여 드리겠습니다. 초역세권과 역세권 그리고 비역세권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라는 것을 보시게 됩니다. 이유는 오피스텔의 최우선적인 선택의 기준은 교통 편리성과 생활 편리성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는 이 내용과 꼭 맞지는 않습니다. 아파트의 수요 니즈는 다르니까요. 대단지, 브랜드, 학군, 공원, 커뮤니티, 주차장 등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가격 서열이 정해집니다. 보너스로 역가 더 가깝다면 가격은 더 차별화가 뚜렷할 것입니다. 오피스텔 수요자는 거의 젊은 직장인들입니다. 역세권과 초역세권을 찾으려는 임차 수요자들의 범위에 따라서 이와 같이 평당가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 현장은 어디에 입지하고 있는지를 자신 있게 말하겠습니다. 자, 본 현장 구조입니다. 본 현장의 1층은 필로티 구조입니다. 7m로 매우 높습니다. 2층은 상업시설 2개 호실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거주자 중 여성 비율이 보편적으로 약 60% 이상이므로 2층에 미용실이나 피부샵 또는 치과 같은 소형 병의원이 통으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층부터 8층까지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은 각 층별 세대수는 4개의 호실입니다. 9층부터 12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오피스텔보다 0.5평에서 1평이 더 큽니다. 또한 넓은 평수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는 보시는 바와 같이 호실을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2, 3인의 세대 구성원이 아파트 대용으로 사용하시기 좋습니다. 바로 옆 부지는 연립주택입니다. 재건축이 확정되어 본 현장의 자산가치 이익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 판단됩니다. 평면 구조입니다. A타입은 오피스텔입니다. 일반 오피스텔에서 보기 드문 큰 방과 붙박이장과 스타일러가 있는 작은 방, 또한 작은 방을 거실 용도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용도실은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B타입은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크기는 11평입니다. 큰 방은 큰 방대로, 작은 방도 큰 방처럼 사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본 현장의 전체 호실은 인기가 많은 투룸 구조입니다. 실사용자이던 임대 투자자이던 수요자에게 인기가 많은 투룸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전 월세를 막론하고 타 물건보다 우선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될 것임을 매우 확신하고 있습니다. 본 현장의 차별화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초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은 모든 것을 압도하고도 남는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수요자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상업용 부동산인 본 현장을 포함해서 상업용 부동산에 매우 필요한 중요 요소입니다. 세 번째, 9호선 급행역에 더불어 사통팔달의 교통 편리성이 본 현장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습세권입니다. 습세권은 앞으로 더욱더 부동산 선택의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자리를 점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를 들자면 우리보다 앞선 기존 선진국에서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서구권 국가들은 강보다는 숲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최저 가격의 가격 경쟁력은 추후 더 높은 시세 차익을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또한 취득이 필요 없는 현장입니다. 또 전매가 가능합니다. 시간이 지나도 소득 수준이 높아진다고 하여도 본 현장의 평수는 인기가 줄어들지 않는 매우 이상적인 평수라는 것을 꼭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대로 본 현장의 건너편에는 용왕산이 있습니다. 본 현장과 가까운 곳에 안양천 산책로, 또 조금만 더 가면 한강, 보시는 바와 같이 한강 산책로가 있습니다. 본 현장과 매우 가까이 있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아주 높은 자산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하여 줄 것입니다. 본 현장의 계약 진행 과정 안내입니다. 계약금은 분양가격의 10%입니다. 본 현장은 중도금 대출의 부담이 없는 현장입니다. 계약금만으로 준공시까지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전혀 없습니다. 준공시에 담보대출 비율 또는 사업자 대출 비율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염창역 루나클래식 2차 오피스텔 복합건물 안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현장 똘똘한 한 채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